오늘의 이야기는 어머니를 잃은 딸과 매일 오후 같은 시간에 혼자 산으로 향하는 늙은 진돗개의 이야기입니다. 딸이 개를 따라갔을 때 발견한 진실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감동의 순간을 나누고 싶어서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계신 곳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많은 감동 실화로 여러분을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하연과 복실이의 특별한 이야기 함께 들어보실까요? 엄마가 돌아가신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43살의 김하연은 시골 마을 끝자락에 있는 작은 꽃집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엄마가 운영하던 그 꽃집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말입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활기찬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손님이 와서 꽃을 사가도 무표정한 얼굴로 계산만 하고 말수도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하연은 원래 말이 많은 성격이 아니었어요. 어릴 때부터 조용하고 내성적이었죠. 그래서 엄마와도 깊은 대화를 나누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엄마 곁을 지키며 꽃집 일을 돕고 엄마가 아플 때면 병원에 모시고 가는 것이 하연의 방식이었어요. 엄마는 하연의 그런 모습을 늘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연아, 내 속마음을 좀 더 표현해봐라. 엄마가 어떻게 알겠니? 하지만 하연은 그저 괜찮아요. 엄마라고만 답할 뿐이었죠. 그런 하연에게 지금 유일한 위로가 되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복실이었어요. 13살이 된 암컷 진돗개 복실이는 유일한 식구나 다름없는 존재였습니다. 복실이는 나이가 들면서 뒷다리를 조금 절뚝거렸지만 여전히 또렷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어요. 엄마가 살아계실 때 복실이는 항상 엄마 곁에 붙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꽃집에서 일할 때도, 밥을 할 때도,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도 복실이는 문 앞에서 기다리곤 했죠. 그래서 하연은 가끔 질투가 나기도 했어요. 복실이가 나보다 엄마를 더 사랑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엄마가 돌아가신 후 복실이의 행동에 이상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매일 오후 4시쯤이 되면 복실이는 어김없이 가게 문 앞으로 가서 나가려고 했어요. 하연이 문을 열어주면 복실이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한 방향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산 쪽으로 말이죠. 처음에는 그냥 산책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이 든 개도 운동이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복실이는 정확히 같은 시간에 나가서 해가 지기 전에 돌아왔어요. 마치 정해진 스케줄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복실아, 어디 가는 거야? 하연이 물어봐도 복실이는 그저 하연을 한번 쳐다본 후 다시 산 쪽으로 고개를 돌릴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간절한 것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꼭 가야 할 곳이 있다는 듯이 말입니다. 하루는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장대비가 쏟아져서 사람도 밖에 나가기 힘든 날이었죠. 하연은 복실이가 오늘은 나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4시가 되자 복실이는 여전히 가게 문 앞에 앉아 있었어요. 복실아, 오늘은 비 와. 내일 가자. 하지만 복실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낑낑거리며 문을 긁기 시작했어요. 하연은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줬고 복실이는 비를 맞으며 산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 후 돌아온 복실이는 온몸이 젖어 있었어요. 하연은 마른 수건으로 복실이를 닦아주면서 말했습니다. 복실아, 도대체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 엄마 없다고 이상해진 거야? 그때 복실이가 하연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하연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하연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하연은 그 의미를 알 수 없었죠. 그날 밤 하연은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복실이의 행동이 단순한 산책이 아니라는 것을
점점 확신하게 되었어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은 복실이를 따라가 봐야겠다고 마음먹었죠. 복실이가 매일 어디로 가는지, 그곳에서 무엇을 하는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하연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어둠 속 산을 바라봤습니다. 저 산 어딘가에 복실이가 꼭 가야 하는 곳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분명 엄마와 관련된 무언가가 있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하연은 복실이의 뒤를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4시가 되자 복실이는 어김없이 가게 문 앞에 앉았어요. 하연은 평소보다 일찍 꽃집 문을 닫기로 하고 복실이가 나가자 몰래 따라 나왔습니다. 복실이는 뒷다리를 살짝 절뚝거리면서도 방향을 잃지 않고 일정한 속도로 걸어갔어요. 하연은 들키지 않으려고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갔습니다. 복실이는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었어요. 그 길은 하연도 아는 길이었습니다. 어릴 때 엄마와 함께 산나무를 뜯으러 다니던 길이었죠. 하지만 요즘에는 거의 가지 않는 곳이었어요. 산길은 생각보다 가팔랐습니다. 하연도 숨이 차는데 늙은 복실이는 어떨까 싶었어요. 하지만 복실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끔 숨을 고르기 위해 잠시 쉬기는 했지만 곧바로 다시 걸음을 재촉했어요. 30분 정도 걸었을까요? 복실이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하연은 나무 뒤에 숨어서 복실이를 지켜봤어요. 그때 하연의 눈에 익숙한 것이 보였습니다. 저 앞에 있는 것은 묘지였어요. 그것도 엄마의 산소였습니다. 하연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복실이가 매일 가던 곳이 바로 엄마의 무덤이었다니. 어떻게 복실이가 이 길을 알았을까요? 엄마와 함께 다녔던 걸까요? 복실이는 엄마의 묘비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꼬리를 한번 흔들며 작은 소리로 낑낑거렸어요. 마치 엄마에게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연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복실이가 엄마를 이렇게 그리워하고 있었다니. 자신은 엄마가 돌아가신 후 한 번도 산소에 오지 않았는데 복실이는 매일 이곳에 와서 엄마와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묘비 앞을 자세히 보니 작은 들꽃다발이 놓여 있었어요. 시들지 않은 신선한 꽃들이었습니다. 누가 가져다 놓은 걸까요? 이 산 깊은 곳까지 와서 꽃을 놓고 간 사람이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때 복실이가 움직였습니다. 묘비 옆 풀숲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그리고는 입으로 조심스럽게 들꽃 한 송이를 물고 왔습니다. 그 꽃을 묘비 앞에 이미 놓여있던 꽃다발 옆에 살며시 내려놓았어요. 하연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묘비 앞에 놓여있던 꽃들은 복실이가 가져온 것이었어요. 복실이가 매일 이곳에 와서 엄마에게 꽃을 바치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걔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꽃을 가져다 바치는 것이 엄마를 기리는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었을까요? 하연은 복실이의 영특함에 놀랐지만 동시에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졌어요. 복실이는 꽃을 놓은 후 다시 묘비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엄마와 대화라도 하는 듯 가끔씩 작은 소리를 냈어요. 귀를 기울이며 무언가를 듣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연은 나무 뒤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이 났어요. 복실이가 자신보다 엄마를 더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보다 엄마를 더 사랑하고 있었어요. 나는 뭘 하고 있었지? 하연은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 슬픔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꽃집 일도 대충 하고 엄마 무덤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무기력하게 보내기만 했죠. 하지만 복실이는 달랐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이곳에 와서 엄마를 만나고 꽃도 가져다 드리고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비가 와도
다리가 아파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말이에요. 30분 정도 지났을까요? 복실이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묘비의 코를 한번 비비며 작별 인사를 했어요. 마치 내일 또 올게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복실이가 돌아가는 길에 나서자 하연은 복실이가 눈치채지 못하게 가게로 향했어요. 복실이가 자신을 따라온 걸 알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지름길로 가게에 도착해서 복실이를 기다리던 하연은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부끄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30분 후 복실이가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이었지만 하연의 눈에는 어딘지 뿌듯해 보였어요. 오늘도 엄마와 좋은 시간을 보내고 온 것 같았습니다. 하연은 복실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복실아, 고마워. 엄마를 대신 돌봐줘서. 그때 복실이가 하연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이제 알았구나라는 표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하연이 따라온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날 밤 하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복실이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내일은 복실이와 함께 엄마를 보러 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하연은 복실이와 함께 엄마의 산소를 다녀왔어요. 복실이는 하연이 함께 오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마치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날 오후 하연은 꽃집에서 국화꽃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국화를 찾는 손님들이 늘어났거든요. 복실이는 평소처럼 꽃집 한쪽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때 꽃집 문이 열리며 누군가가 들어왔습니다. 하연이 고개를 들어보니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얼굴이었어요. 바로 오빠 김기호였습니다. 하연아. 기호는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며 살고 있었어요. 49살인 기호는 하연보다 6살 위였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에는 왔지만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연락이 없었어요. 오빠 어떻게 왔어? 하연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기호는 평소 이런 시골 마을에 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항상 답답한 곳이라고 말하곤 했죠. 그냥 좀 볼 일이 있어서. 기호의 대답은 어딘가 어색했어요. 시선도 하연을 똑바로 보지 않고 이리저리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꽃집 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엄마 없으니까 장사가 어때? 힘들지? 그냥 할만해요. 하연은 간단히 답했습니다. 사실 손님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굳이 오빠에게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기호는 예전부터 하연의 일에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기호는 꽃집을 한 바퀴 돌아본 후 집 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집에 들어가도 될까? 엄마 방 좀 보고 싶어서. 하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왠지 불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빠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속셈이 느껴졌거든요. 집에 들어간 기호는 엄마 방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서랍장을 열어보고 옷장도 들여다봤어요. 마치 무언가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 뭘 찾고 있어요? 아, 그냥 엄마 유품 중에 기념품 같은 게 있나 해서. 기호의 답변은 또 어색했어요. 하연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오빠를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실 때도 이렇게 관심을 보인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요? 그때 복실이가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복실이는 기호를 보더니 경계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꼬리도 흔들지 않고 멀찍이 떨어져서 지켜봤어요. 이게 아직도 살아있네. 나이가 몇 살이야? 13살이에요. 나이도 많은데 계속 키울 거야? 병원비도 많이 들 텐데. 기호의 말에 하연은 기분이 나빠졌어요. 복실이는 가족이나 다름없는 존재인데
마치 짐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었거든요. 복실이는 우리 가족이에요. 끝까지 함께 있을 거예요. 하연의 단호한 대답에 기호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엄마 방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저녁이 되자 기호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며 하연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하연아, 이제 엄마도 가셨고, 우리 이 집 정리 좀 하자. 정리요? 팔아야지. 너 혼자 이런 큰 집에서 뭐래? 서울로 올라와서 같이 살면 되잖아. 하연은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집을 팔자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오빠, 전 이 집을 떠날 생각 없어요. 엄마 냄새가 아직도 남아있는데 어떻게 떠나요? 냄새가 뭐 중요해?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너 혼자서 이 집 관리하면서 꽃집까지 운영하기 힘들잖아. 기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하연을 걱정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집 사실 내 명의로 되어 있을 수도 있어. 내가 장남이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하연은 모든 걸 이해했어요. 오빠가 갑자기 찾아온 이유, 엄마 방을 뒤진 이유, 집을 팔자고 하는 이유까지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오빠는 엄마가 돌아가신 후 한 번도 안부를 묻지 않았어요. 장례식 끝나고 바로 서울로 올라가서 연락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와서 집 얘기를 하다니. 하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와 실망이 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야, 나도 바빠서 그런 거야. 회사 일이 얼마나 힘든데. 그리고 이건 현실적인 문제라고. 현실적인 문제라고요? 오빠에게는 그냥 돈 문제겠지만 저에게는 엄마와의 추억이 담긴 집이에요. 기호는 하연의 말에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심술궂은 표정으로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내일 읍사무소에 가서 등기부 확인해 볼 거야. 정확히 누구 명의인지 알아봐야겠어. 그렇게 말하고는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아마 마을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낼 모양이었어요. 하연은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복실이가 다가와 하연의 다리에 고개를 기댔어요. 마치 위로하듯이 말이죠. 복실아, 우리 집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지? 엄마 냄새도 사라지고 엄마와의 추억도 모두 없어지는 건가? 복실이는 하연을 올려다보며 작은 소리로 낑낑거렸어요. 그 눈빛에는 걱정하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연은 복실이를 안고 눈물을 참았어요. 내일 오빠가 등기부를 확인하러 간다면 정말로 이 집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엄마와의 마지막 연결고리도 끊어지는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오후 하연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오빠가 읍사무소에서 등기부를 확인하고 있을 시간이었거든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불안했어요. 4시가 되자 복실이는 어김없이 가게 문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따라 복실이의 뒷모습이 더욱 외로워 보였어요. 하연은 복실이와 함께 엄마의 산소로 향했습니다. 산길을 걸으면서 하연은 생각했어요. 만약 오빠 말대로 집이 오빠 명의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로 이곳을 떠나야 하는 걸까요? 그럼 복실이는 어떻게 되는 거죠? 엄마의 산소에 도착하자 평소와 다른 모습이 보였습니다. 묘지 주변을 정리하고 있는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할아버지는 묘지 관리를 맡고 있는 박씨 아저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연이 인사를 드리자 박씨 아저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아, 김시댁 따님이지? 자주 보네. 네, 복실이와 함께 엄마 보러 와요. 박씨 아저씨는 복실이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참 기특해. 매일 같은 시간에 와서 꽃도 가져다 놓고. 아저씨도 알고 계셨어요? 물론이지. 여기서 오래 일했는데 모를 리 있나?
그런데 말이야. 박씨 아저씨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복실이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내 엄마 살아있을 때도 늘 여길 왔어. 하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실 때도요? 그럼 매일 오후 4시쯤이면 어김없이 왔지. 내 엄마랑 함께 말이야. 하연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엄마가 복실이와 함께 이곳에 오셨다는 것을 전혀 몰랐거든요. 엄마가 여기 왜 오셨을까요? 산소도 아직 없었는데. 박씨 아저씨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내 엄마가 이 자리를 미리 잡아놨었거든. 몇 년 전부터 말이야. 내가 죽으면 여기 묻어달라고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요? 응. 그리고 매일 이곳에 와서 복실이랑 앉아있곤 했어. 뭔가 깊은 생각에 잠긴 것처럼. 하연은 충격받았어요. 엄마가 자신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니.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 복실이가 함께 있었다는 것도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박씨 아저씨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내 엄마가 돌아가신 바로 그날에도 복실이가 왔어. 그날에도요? 그래. 오후 4시에 혼자 와서는 이 자리에 앉아 있더라고. 마치 내 엄마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때 난 이상하다고 생각했지. 걔가 어떻게 알았을까 하고 말이야. 하연은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복실이가 엄마가 돌아가신 그날에도 이곳에 왔다니.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는 사시 30분쯤에 돌아가셨습니다. 복실이는 엄마가 돌아가시는 바로 그 시간에 이곳에 와 있었던 거예요. 마치 엄마의 영혼을 맞이하러 온 것처럼. 그게 정말 신기해. 사람보다 더 깊은 마음을 가진 것 같아. 박씨 아저씨의 말에 하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복실이는 사람보다 더 순수하고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저씨, 혹시 엄마가 여기서 뭔가 특별한 일을 하셨나요? 복실이와 함께 있을 때 말이에요. 글쎄, 가끔 뭔가를 땅에 묻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정확히는 모르겠어. 멀리서 봤거든. 하연은 그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엄마가 뭔가를 땅에 묻으셨다니. 혹시 하연을 위한 무언가였을까요? 박씨 아저씨는 일을 마치고 떠났고 하연은 복실이와 함께 엄마의 묘비 앞에 앉았습니다. 복실아, 넌 엄마의 모든 걸 알고 있었구나. 나보다 엄마를 더 잘 이해하고 있었어. 복실이는 하연을 바라보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그 눈빛에는 이제 알았구나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전 너무 늦게 여기 왔어요. 복실이가 아니었다면 평생 몰랐을 뻔했네요. 하연은 묘비에 손을 대며 중얼거렸어요. 그러자 복실이가 갑자기 일어나서 묘비 뒤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특정 지점을 계속 킁킁거렸어요. 복실아, 뭐야? 하연이 복실이가 있는 곳으로 가보니 땅이 다른 곳과 조금 달라 보였어요. 누군가 파서 다시 덮은 것 같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박씨 아저씨가 말한 것이 이것일까요? 엄마가 뭔가를 묻으신 곳이? 복실이는 계속 그 자리를 파려고 했어요. 발톱으로 땅을 긁으며 뭔가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하연은 복실이의 행동을 보며 확신했어요. 이곳에 분명 엄마가 남기신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복실아, 내일 삽을 가져와서 한번 파보자. 엄마가 우리에게 남기신 게 있을 수도 있어.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오빠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 확인할 게 더 있다. 하연은 그 문자를 보며 불안했어요. 오빠가 뭘 더 확인한다는 걸까요? 하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엄마가 이곳에 묻어놓으신 것이 더 궁금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하연과 복실이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복실이는 평소보다 더 의미심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내일 중요한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다음 날 아침 하연은 일찍 일어나 작은 삽을 준비했습니다. 어젯밤 내내 엄마가 묻어놓으신 것이 무엇일지 궁금해서 잠을 이룰 수 없었거든요. 아침 일찍 오빠 기호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표정이 어제보다 더 험악해 보였습니다. 하연아, 나 읍사무소 다녀왔어. 어떻게 나왔어요? 일단은 엄마 명의로 되어 있더라. 하지만 유언장이나 증여 관련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집안을 다시 뒤져봐야겠어. 기호는 그렇게 말하며 또다시 엄마 방으로 들어갔어요. 서랍장과 옷장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연은 그 모습을 보며 불쾌했어요. 엄마의 유품을 함부로 뒤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오빠, 그렇게 급하게 뒤질 필요 있어요? 엄마 물건들인데. 야, 이게 다 중요한 거야. 혹시 유언장 같은 게 있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거든. 기호는 하연의 말에 신경 쓰지 않고 계속 뒤졌어요. 서랍 깊숙한 곳까지 손을 넣어가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기호가 엄마의 옷장 뒤쪽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야? 기호가 꺼낸 것은 하얀 봉투였어요. 봉투 겉면에는 김하연에게라고 엄마의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하연은 그 봉투를 보자마자 가슴이 뛰었어요. 엄마가 자신에게 남기신 편지였습니다. 오빠, 그거 제 거예요. 제 이름이 적혀 있잖아요. 하연이 손을 뻗자 기호는 봉투를 뒤로 숨겼어요. 잠깐, 이거 먼저 확인해 봐야겠어. 혹시 유산 관련된 내용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래도 제 이름으로 된 편지인데. 나도 가족이야. 확인하고 줄게. 기호는 그렇게 말하며 봉투를 자신의 가방에 넣어버렸습니다. 하연은 어이가 없었어요. 자신 앞으로 온 편지를 가져가다니. 오빠, 그거 돌려주세요. 엄마가 저에게 쓰신 편지예요. 나중에 줄게. 급한 게 아니잖아. 기호는 대충 둘러대며 가방을 챙겼어요. 그리고는 밖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어디 가세요? 시내에 좀 볼 일이 있어. 저녁에 올게. 기호는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하연은 분하고 억울한 마음에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편지를 빼앗겨버린 기분이었어요. 복실이가 하연 곁으로 다가와 다리에 몸을 비볐습니다. 마치 위로하는 것처럼 말이죠. 복실아, 오빠가 내 편지를 가져갔어. 엄마가 나에게 무슨 말을 남기셨는지 알고 싶은데. 복실이는 하연을 올려다보며 낑낑거렸어요. 그 눈빛에는 걱정하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하연은 복실이와 함께 엄마의 산소로 향했어요. 어제 발견한 그 자리를 파보고 싶었거든요. 혹시 편지 말고도 엄마가 남기신 다른 것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산소에 도착해서 하연은 복실이가 어제 킁킁거렸던 자리를 조심스럽게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 깊지 않은 곳에서 플라스틱 봉지에 쌓인 무언가가 나왔어요. 이게 뭐지? 봉지를 열어보니 작은 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의 일기장이었어요. 하연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하연이가 곧 찾아올 것 같다. 복실이가 데려올 거야. 하연이에게 편지를 써놨지만 혹시 못 찾을까봐 여기도 묻어둔다. 하연은 일기를 더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중간 부분에서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하연이가 15살 때 일이 자꾸 생각난다. 그때 나는 남편이 죽고 너무 상심이 컸다. 그래서 어렸던 하연이를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너무 심하게 야단쳤지. 넌 왜 이렇게 답답하니? 속마음을 표현 좀 해봐. 라고 소리 질렀더니
하연이가 그 이후로 더 말을 안 하게 됐다. 사실 하연이는 나를 닮아 예민한 아이였는데 내가 너무 다그쳤다. 엄마가 지치고 힘들 때였지만 그게 핑계가 될 순 없다. 하연이는 잘못이 없었는데 그 이후로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다. 하연이는 더욱 조심스러워했고 나는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다. 미안하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다. 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15살 때의 그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아빠가 돌아가시로 힘들어 하실 때 하연이 도우려고 했는데 실수를 했었어요. 그때 엄마가 처음으로 하연에게 크게 화를 내셨던 거죠. 왜 이렇게 대답이 없니? 속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어. 그 말을 들은 후 하연은 더욱 말수가 줄었었어요. 엄마를 실망시킬까봐 또 혼날까봐 조심스러워했던 거죠. 일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연이는 그 이후로도 계속 내 곁에 있어줬다. 화만 내는 엄마를 원망하지도 않고 묵묵히 도와줬다. 오히려 내가 더 미안해야 하는데 내 딸 하연이 표현은 서툴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다. 내가 상처를 줬는데도 끝까지 엄마를 사랑해줬다. 하연아, 엄마가 미안하다.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그치기만 해서. 내가 조용한 건 원래 성격이었는데 엄마는 그걸 몰랐다. 엄마의 일기를 읽으며 하연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동안 자신이 부족해서 엄마와 거리가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엄마도 똑같이 미안해하고 계셨던 거죠. 마지막 페이지에는 더 중요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기호에게는 미안하지만 하연이가 늘 내 곁을 지켜줬다. 집은 하연이 것이다. 이미 증여 수속을 마쳤다. 하연아, 엄마가 표현을 못해서 미안했다. 하지만 넌 엄마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어. 하연은 일기장을 가슴에 안으며 흐느꼈어요. 엄마도 자신과 같은 마음이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복실이가 갑자기 움직였어요. 계속 한 곳을 파려고 했습니다. 복실아, 뭘 더 찾는 거야? 복실이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땅을 팠습니다. 마치 아주 중요한 뭔가가 더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하연도 함께 파기 시작했어요. 조금 더 깊이 파자 또 다른 봉지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엄마가 묻어 놓으신 건가? 봉지를 열어보니 열쇠가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작은 종이에 우체국 사물함 234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연은 이해했어요. 엄마가 우체국 사물함에 뭔가를 보관해 놓으셨구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연은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오빠가 가져간 편지도 찾아야 하고 우체국 사물함도 확인해 봐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의 진심을 알게 되어서 마음이 뭉클했어요. 집에 도착하니 오빠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연은 복실이와 함께 거실에 앉아 엄마의 일기를 다시 읽었습니다. 복실아, 엄마도 나와 같은 마음이셨어. 서로 사랑했는데 표현을 못해서 서먹해진 거야. 엄마도 미안해하고 계셨어. 복실이는 하연을 올려다보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마치 이제 알았구나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무렵 기호가 돌아왔어요. 표정이 어둡고 심란해 보였습니다. 오빠, 제 편지 돌려주세요. 편지? 아, 그거. 잃어버렸어. 잃어버렸다고요? 하연은 믿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 편지를 잃어버릴 수 있는 걸까요? 그때 복실이가 갑자기 기호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기호의 가방 냄새를 맡더니 낑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복실이는 현관문으로 가서 나가려고 했어요. 마치 뭔가를 찾으러 가려는 것처럼 말이죠. 다음 날 아침 하연은 복실이의 이상한 행동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어젯밤 오빠의 가방 냄새를 맡더니 계속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오빠 기호는 일찍 나갔어요.
중요한 일이 있다며 서둘러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연은 오빠가 정말로 편지를 잃어버린 게 맞는지 의심스러웠어요. 오후 4시가 되자 복실이는 평소처럼 가게 문 앞에 앉았습니다. 하연도 함께 나갈 준비를 했어요. 어제 찾은 우체국 사물함 열쇠도 챙겼습니다. 복실아, 오늘은 우체국에 먼저 들렀다가 엄마 보러 가자. 그런데 복실이는 우체국 쪽으로 가지 않고 산으로 향했어요. 평소보다 더 급한 걸음이었습니다. 마치 뭔가 중요한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아는 것처럼 말이죠. 복실아, 왜 이렇게 급해? 하연이 따라가며 물었지만 복실이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계속 앞으로 걸어갔어요. 엄마의 산소에 도착하자 복실이는 곧바로 어제 땅을 팠던 자리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그 자리를 파기 시작했어요. 복실아, 어제 다 찾았잖아. 더 이상 뭐가 있겠어? 하지만 복실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발톱으로 열심히 땅을 파더니 갑자기 뭔가를 입에 물고 나왔어요. 그게 뭐야? 하연이 자세히 보니 복실이가 물고 있는 것은 하얀 봉투였습니다. 구겨지고 약간 젖어 있었지만 겉면에 적힌 글씨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김하연에게. 하연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것은 오빠가 가져간 그 편지와 똑같은 봉투였어요. 아니, 어쩌면 이것이 진짜 편지일 수도 있었습니다. 복실아, 이걸 어떻게 찾은 거야? 복실이는 꼬리를 흔들며 하연에게 봉투를 건네주었어요. 마치 이게 내가 찾던 거지?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정말로 엄마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하연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복실이가 너를 여기로 데려왔을 거야. 복실이는 엄마보다 너를 더 잘 알고 있거든. 하연아, 엄마가 많이 부족했지. 내 마음을 제대로 읽어주지 못했고 표현도 서툴렀어. 그래도 너는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이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엄마를 원망하지 않고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내 오빠는 세상이 넓다며 멀리 나갔지만 너는 늘 엄마 곁을 지켜줬지. 이제 엄마는 떠나지만 복실이가 있어. 복실이는 엄마가 너에게 남겨주는 마지막 선물이야. 복실이를 통해 엄마의 마음을 느꼈으면 좋겠어. 그리고 하연아, 이 집은 이미 내 명의로 바꿔놨어. 내가 평생 이곳에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해. 꽃집도 내가 더 크게 키워나가길 바라. 마지막으로 복실이를 잘 돌봐줘. 복실이는 엄마와 너를 이어주는 달이야. 복실이가 있는 한 엄마는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사랑한다, 우리 하연아. 엄마가. 편지를 읽는 내내 하연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따뜻한 마음이 글자 하나하나에서 느껴졌어요. 엄마, 제가 몰랐어요. 엄마가 저를 이렇게 생각하셨다니. 하연은 편지를 가슴에 안으며 흐느꼈습니다. 그동안 엄마와 충분히 대화하지 못했던 것,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것들이 모두 후회로 밀려왔어요. 복실이가 하연의 곁으로 다가와 조용히 앉았습니다. 하연은 복실이를 꼭 안았어요. 복실아, 고마워. 내가 엄마 편지를 찾아줘서. 내가 없었다면 평생 모를 뻔했어. 복실이는 하연의 품에서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어요. 그 따뜻한 체온이 하연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엄마가 말씀하신 게 맞아. 복실아, 넌 엄마와 나를 이어주는 달이구나. 엄마 대신 날 지켜주러 온 거야. 그때 하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오빠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하연아, 지금 어디야? 집에 와. 중요한 얘기가 있어. 오빠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당황한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네, 곧 갈게요.
하연은 엄마의 편지를 소중히 가슴에 품고 복실이와 함께 집으로 향했어요. 이제 오빠와 마주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엄마의 편지가 있으니까요. 집에 도착하니 오빠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표정이 어둡고 무언가 고민이 많아 보였습니다. 오빠 무슨 일이에요? 하연아, 내가 잘못했어. 기호의 예상치 못한 말에 하연은 놀랐어요. 평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오빠가 이런 말을 하다니. 뭘 잘못하셨다고요? 내 편지. 사실 잃어버린 게 아니야. 내가 읽어봤어. 하연은 화가 났지만 이미 진짜 편지를 찾았기 때문에 마음이 한결 편했어요. 그리고 읍사무소에서 확인해 보니 이 집 정말 4명이더라. 엄마가 생전에 이미 증여 수속을 다 맞춰 놓으셨어. 기호의 말에 하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엄마의 일기장에서 그 내용을 확인했거든요. 오빠, 이제 알겠어요. 엄마는 다 알고 계셨어. 누가 곁에서 엄마를 지켰는지, 누가 정말 이 집을 소중히 여기는지 말이에요. 기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의 욕심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었는지 깨달은 것 같았어요. 하연은 복실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오빠도 가족이니까 언제든지 놀러 오세요. 하지만 이 집은 제가 지킬 거예요. 엄마와 복실이와 함께 말이에요. 며칠 후 하연은 엄마가 남겨주신 우체국 사물함 열쇠를 가지고 시내로 향했습니다. 복실이도 함께 데려갔어요. 이제 복실이는 하연의 어떤 일에든 함께하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었거든요. 우체국에 도착해서 234번 사물함을 열어보니 두툼한 봉투가 하나 들어 있었어요. 봉투 안에는 집 증여 관련 서류들과 통장, 그리고 또 다른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연아, 이 통장은 내가 꽃집을 더 크게 키울 수 있도록 엄마가 모아둔 돈이야. 그리고 이 서류들은 집이 확실히 내 것이라는 증명이지. 엄마는 다 준비해뒀단다. 하연은 엄마의 세심한 배려에 또다시 눈물이 났어요. 엄마는 정말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던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연은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이제 오빠와의 갈등도 정리되었고 엄마의 진심도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집에 도착하니 예상치 못한 모습이 펼쳐졌어요. 오빠 기호가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뭐 하세요? 서울로 돌아가려고. 여기 더 있을 이유가 없잖아. 기호의 말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화를 내거나 억지를 부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연아, 내가 정말 미안해. 엄마 편지 읽어보니까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알겠더라. 기호는 가방을 매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실 때 한 번도 안부를 묻지 않았으면서 돌아가시고 나서 유산 얘기만 하고 정말 철없었어. 하연은 오빠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화가 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오빠도 후회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오빠, 저도 서운했어요. 엄마가 아프실 때 한 번도 안 오시고 돌아가신 후에도 연락 없다가 갑자기 와서 집 얘기만 하시니까.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엄마를 사랑했는데 표현을 못했어. 엄마는 날 보고 싶어 하셨는데 멀리 있다는 핑계로 자주 못 왔어. 기호의 목소리에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하연은 오빠도 나름대로 후회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오빠, 이제 가끔 놀러 와요. 하연의 말에 기호는 고마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 가끔 올게. 그리고 내가 꽃집 운영하는데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기호는 떠나기 전에 복실이에게도 인사했어요. 복실아, 너 정말 대단해. 엄마랑 하연이를 지켜준 거구나. 고마워. 복실이는 기호를 바라보며 꼬리를 한번 흔들어 줬어요.
마치 이제야 정신을 차렸구나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기호가 떠난 후 하연은 복실이와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동안 정신없이 지나간 일들을 차근차근 정리해 보니 모든 게 엄마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복실아, 엄마는 정말 똑똑하셨어.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시고, 나를 지켜줄 너도 남겨주시고, 복실이는 하연의 무릎에 턱을 기대며 편안해했어요. 이제야 모든 일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하연은 엄마가 남겨주신 돈으로 꽃집을 새롭게 단장했어요. 간판도 새로 만들고 꽃의 종류도 늘렸습니다. 하연이네 꽃집. 새 간판을 보며 하연은 뿌듯했어요. 이제 정말로 자신의 꽃집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평소처럼 복실이와 함께 엄마의 산소를 다녀왔어요. 복실이는 여전히 매일 꽃을 가져다 바쳤고 하연도 함께 엄마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엄마, 이제 모든 게 정리됐어요. 오빠도 반성하고 있고 집도 제 것이고 꽃집도 새롭게 시작했어요. 그리고 복실이도 있고요. 묘비 앞에서 엄마에게 근황을 보고하는 하연의 목소리는 밝았어요. 예전의 무기력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복실이가 엄마의 마음을 전해줘서 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어요. 이제 복실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게요. 복실이는 하연의 말을 듣고 있는 듯 조용히 묘비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마치 엄마에게 걱정 마세요. 제가 하연이를 잘 돌볼게요라고 약속하는 것 같았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하연과 복실이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제는 진정한 가족이 되어서 말이죠. 집 앞에 도착하니 젊은 부부가 꽃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혹시 문 열어주실 수 있나요? 결혼 기념일 꽃다발을 주문하고 싶어서요. 하연은 기꺼이 꽃집 문을 열었어요. 새로 단장한 꽃집을 보며 부부는 감탄했습니다. 와, 꽃이 정말 예뻐요. 여기서 꽃다발 만들어주세요. 하연은 정성스럽게 꽃다발을 만들어 주었어요. 복실이도 옆에서 지켜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사장님, 이게도 참 예쁘네요. 가게 마스코트인가요? 네, 복실이에요. 저의 가장 소중한 가족이죠. 하연의 대답에 부부는 웃으며 꽃다발을 가져갔어요. 하연은 그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하연의 꽃집은 이제 마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곳이 되었어요. 엄마가 남겨주신 돈으로 더 많은 종류의 꽃을 들여놓았고 하연의 정성스러운 손길로 만든 꽃다발들은 입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복실이는 여전히 매일 오후 4시면 산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예전보다 걸음이 더 느려졌습니다. 14살이 된 복실이는 이제 정말 할머니 나이가 되었거든요. 복실아, 오늘은 쉬어도 돼. 내가 혼자 엄마 보러 갈게. 하연이 말해도 복실이는 고집스럽게 일어났어요. 다리를 절뚝거리면서도 가게 문 앞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마치 엄마와의 약속은 절대 어길 수 없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도 복실이와 함께 산을 올랐습니다. 복실이는 중간중간 쉬어가며 천천히 걸었어요. 하연은 복실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복실아, 무리하지 마. 엄마도 내가 아픈 걸 원하지 않으실 거야. 하지만 복실이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산소에 도달했어요. 그리고 평소처럼 들꽃을 물어다가 묘비 앞에 놓았습니다. 그날 저녁 복실이는 평소보다 더 조용했어요. 밥도 별로 먹지 않고 계속 한자리에 누워만 있었습니다. 복실아, 어디 아픈 거야? 하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복실이는 그저 하연을 바라보며 꼬리를 한번 살짝 흔들 뿐이었어요. 그날 밤 복실이는 하연의 침대 옆에서 잠들었습니다.
평소에는 거실에서 자곤 했는데 그날은 왠지 하연 곁을 떠나지 않으려고 했어요. 다음 날 아침 하연은 복실이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복실아, 복실아. 복실이는 조용히 숨을 거둔 상태였어요.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마치 편안히 잠든 것처럼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하연은 복실이를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엄마를 잃었을 때와는 다른 슬픔이었습니다. 복실이는 엄마를 잃은 하연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가르쳐준 존재였거든요. 복실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난 엄마의 마음도 몰랐을 거야. 하연은 복실이의 털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이제 엄마 곁으로 가는 거지? 엄마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날 오후 하연은 복실이를 엄마의 산소 바로 옆에 묻어주기로 했습니다. 박씨 아저씨도 도와주셨어요. 이게 참 대단했어. 끝까지 내 엄마를 잊지 않았지. 박씨 아저씨의 말에 하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복실이의 작은 무덤을 만들고 하연은 그 위에 복실이가 좋아하던 들꽃을 놓아주었습니다. 복실아, 이제 매일 엄마와 함께 있을 수 있겠네. 더 이상 혼자 이 길을 오지 않아도 돼. 하연은 복실이의 무덤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래, 오늘은 하늘에서 엄마랑 밥 먹겠지. 아주 배부르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연은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복실이가 가르쳐준 것들이 마음속에 남아 있었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하는 것, 매일 작은 정성을 보이는 것,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 꽃집에 도착하니 동네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연 이모, 복실이는 어디 갔어요? 복실이는 할머니 곁으로 갔어. 이제 함께 하늘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을 거야. 아이들은 조금 슬픈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복실이가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있겠네요? 그럼 분명히 보고 있을 거야.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할 거고. 그날 저녁 하연은 혼자 거실에 앉아 엄마와 복실이를 그리워했어요. 하지만 슬프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더 컸어요. 엄마는 복실이를 통해 하연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복실이는 끝까지 그 사랑을 실천해 보여주었고요. 다음 날부터 하연은 혼자서 엄마의 산소를 다녔습니다. 복실이가 하던 것처럼 들꽃을 가져다 바치고 엄마와 복실이에게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엄마, 복실아, 오늘 꽃집에 예쁜 신부가 왔어. 복실이를 닮은 하얀 강아지와 함께 왔더라고. 그 강아지를 보니까 복실이가 생각났어. 이제 하연에게는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어요. 엄마와 복실이가 가르쳐준 사랑의 의미를 마음에 담고 꽃집을 운영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작은 행복을 나누어주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바람이 불어올 때면 하연은 느낄 수 있었어요. 엄마와 복실이가 여전히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사랑은 이런 거구나. 떠나간 후에도 계속 남아서 살아있는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 하연은 그렇게 혼자 중얼거리며 내일 또 엄마와 복실이를 만나러 갈. 복실이는 마지막까지 엄마와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하연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죠. 사람은 몰랐지만 걔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표현하지 못했지만 걔는 매일 실천하고 있었어요. 여러분은 떠난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받고 계신가요?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복실이 같은 존재가 되어주고 있나요? 오늘도 우리 곁에는 말없이 사랑을 전해주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 소중함을 놓치지 마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더 많은 감동 실화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